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7월이 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모아 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원 F&B입니다. 동원 F&B는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으로 지난달에 급격하게 상승을 한 후에 최근에는 하락 조정이 이어지며 눌림목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원 F&B는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참치캔, 냉동만두, 김, 햄 등을 제조 납품하는 기업으로 동원, 양반, 리챔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올해 들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 또한 올해 들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동원 F&B의 경우 이런 식의 굵직한 파동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2018년 말부터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 장기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형성하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급락이 나오며 최저점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하락 추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래에서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에서는 거래량도 많이 실리면서 상승 반전의 신호가 확실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며 하락을 이어오던 주가는 이 지점에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려놓았고, 지난 5월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격을 많이 벌렸다가 다시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구간 안에서 하락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락 조정이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끝내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깊은 하락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예측해서 변곡점에서 전체 물량을 매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추가 하락 시에 저가에 조금씩 사면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하락 조정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 반전을 할 때는 빠르게 수익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하락 조정이 나올 때 바닥에서 자금의 큰 비중을 사겠다고 기다리다가 주가는 그 전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큰 자금의 비중을 한 번에 매수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깊은 하락 조정이 이어진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실한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분할적으로 매수 접근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하락 조정의 깊이는 종목의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상황 등의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매매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쉬운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재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B의 시가총액은 현재 8,876억 원으로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인 877억 원 대비해서 예상 퍼는 10.12배로 절대적 기준에서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원 F&B의 퍼 추이를 보면 많게는 19.56배에서 작년에는 8.86배까지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과거 5년 평균 퍼는 대략 15배 정도로 상대적 기준에서도 올해 예상 퍼가 10.12배면 충분히 저렴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올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상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매출과 이익 모두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현재 수준에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한다면 퍼는 이렇게 8배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보시면 3월부터 외식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미 유통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최근 참치어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익률 또한 안정화될 것이라 예상하며 목표 주가로 29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인 EPS는 22,717원으로 목표 주가 29만 원은 퍼 12.8배 수준으로 과거 퍼 추이의 평균이 대략 15배 정도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퍼 13배 정도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동원 F&B는 김치, 참치캔을 통해 향후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미주 시장 등 해외 각국으로 수출을 활성화한다고 하며 이렇게 사업보고서상 내수 비중이 97%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수출 비중을 높여간다면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대치를 높여가며 퍼 또한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무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동원 F&B의 경우 부채 비율은 125%로 살짝 높은 편이지만 유보율이 3,771%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나를 보는 이자 보상 비율은 매년 흑자를 내면서 7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나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원 F&B는 현재 백신 접종률의 상승과 함께 외식 경기가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현재 주가 대비 올해 예상 퍼가 10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K푸드 열풍과 함께 해외 시장을 앞으로 공략해 나간다는 부분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현 시점 투자를 시작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마트는 장기적인 추세상 2018년 초에 추세의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추세가 상승 반전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를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주가는 이렇게 이 시점부터 조금씩 하락 기울기를 낮추면서 바닥권에서 박스권 형태로 횡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조금씩 주가가 상승 반전을 하면서 작년 3월을 기점으로 투심이 완벽하게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아래에서 확연한 거래량의 차이를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를 받다가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예전에 비해 조금씩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가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상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거래량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관심의 정도를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마트는 이렇게 굵직한 상승 파동을 한번 마치고 현재는 하락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난 2월에 파동의 고점을 한번 찍고 현재는 하락 조정을 지나고 있는 단계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상승 돌파하면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이격을 이렇게 많이 벌렸기 때문에 다시 이평선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사이에 아래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와 주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정배열 구조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조정을 마치고 다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매수 접근을 해보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이런 식으로 바로
한 번에 치고 올라가며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이어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점이지만 충분히 투자를 시작해 볼 만한 매력적인 시점에 와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차트를 충분히 봤으니 재무도 보도록 할게요. 이마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4조 6,413억 원으로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인 3,514억 원 대비해서 올해 예상 퍼는 13.2배 정도로 과거 퍼 추이를 보면 최소 11.3배에서 15.2배 정도의 범위 안에서 퍼가 움직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퍼가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 성장을 지켜봐야겠죠. 이마트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상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적정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 실적이 성장함에 따라 주가 또한 함께 상승을 해 주어야지만 적정 수준의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실적은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는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서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주가는 퍼 13.2배지만 만약 주가가 그대로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퍼는 11배에서 9배까지도 내려가면서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이마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신선식품 강화를 통한 할인점 경쟁력 제고, 매장을 활용한 PP센터 증설로 물류 캐파 확대. 여기서 PP센터는 피킹 앤 패킹의 약자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 점포 안에 물류 공간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와의 협력으로 쓱닷컴 등 디지털 역량 강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목표 주가는 20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만 5천 원은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EPS인 12,606원 대비해서 퍼가 16.2배로 과거 퍼 추이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수치이지만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재무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이마트의 부채 비율은 112%로 살짝 높은 감은 있지만 유보율이 6,486%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듯이 신세계가 이마트를 통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긍정과 부정의 여론이 뒤섞여 있는 상황으로 결국 신세계 측에서 인수를 통해 사업적으로 얼마나 잘 돌파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나와 있는 재료만으로 정확하게 인수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마트는 현재 상승 추세로 진입한 상황에서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실적 대비해서 적정 수준의 주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현재 주가는 충분히 투자를 시작해 볼 만한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천천히 관심을 갖고 사모해볼 만한 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분석 내용은 참고만 하는 선에서 스스로의 투자를 잘 판단하시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한 번에 올인 또는 자금의 큰 비중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하락 시에 저가 매수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자금을 충분히 나누셔서 대응 여력을 확보하시며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